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벤트 많은 3월 증시 전략 잘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토요일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 잘 지내셨는지 근황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 바쁜 일주일이었죠.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올해부터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면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여러분들과 같이 막 TV 방송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 한 5시간도 못 자고 있는데 네. 삶이 힘들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힘든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목요일에 한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체력 관리 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하고 하루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쭉 가져가야죠. 쭉 같이 해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지금 환절기입니다. 계절이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이제 우리 이 시장 다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시려면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산불 조심하시고 요즘에 건조합니다. 건조해서 맞아요. 산불이 많으니까 봄 산불 꼭 조심하시고요. 다들 그렇게 좀 잘 건강 관리 잘하는 그런 봄맞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의 한 주간 근황 들어봤고요.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빅 이벤트가 너무 많았었죠. 맞아요. 네, 빅 이벤트에 맞춰서 정말 완벽한 대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분석은 많이 했고 최고점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반등 이런 부분까지는 소화를 했었는데 꼭 추세가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새벽 4시, 5시 이후서부터 이 추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락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특정 자리값을 도저히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응할 수 없는 시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잡다가 여기까지 보이는데 포기하고 여기까지 갈 겁니다 얘기만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봤었던 거. 좀 아쉬웠던 자리가 좀 많았었던 거죠.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손실 없이 일단 평균 수준으로 일단 좀 잘 가져갔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의 한 주간 근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3월 증시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 이벤트들 모두 다 소화하시려면요,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전략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7일과 8일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 발언이 있었죠. 이틀간의 긴축 의지를 내비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왔지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한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보면은 파월 의장 때문에 뭐 시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하락하고 싶은데 그냥 뺨을 제대로 좀 맞아줬다. 명분이었네요. 이렇게 고개를 딱 이렇게 대준 거죠. 때려주세요. 근데 상원과 하원 양쪽 뺨을 이렇게 탁탁 때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의장 의회 청문회 때 이제 상원 하원 의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요 내용만 좀 골자만 좀 뽑아왔는데 상황에 따라서 3월 50bp 이상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최종 금리 수준도 역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표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예전에 파월 의장이 다 했던 얘기예요. 다 했던 얘기인데 아니 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장이 또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반응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지표가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고용 지표나 뭐 CPI나 그다음에 뭐 PC나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약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온 뒤로 3월 미 연준 50bp 금리 인상하는 시장 패드워치 가보니까 드디어 71%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3월에는요 미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한다고 거의 봐야 됩니다. 거의 봐야 되고 원래 미 연준이 지금 파월 의장이 의장된 뒤로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50%를 넘어가는 모든 초이스는 다 그대로 갔어요. 예상대로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 연준이 아마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울겠죠.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네, 금리 인상 세게 안 할 줄 알고 금리 안 올렸잖아요. 우리나라. 네. 정말 엄청난 실책을 한 거예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저는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분들 위원분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런 정책적 실패는요. 그리고 이게 뭐 실패를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수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이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금리를 지난번에 동결시켰다는 거. 원래 무조건 다 올려야 된다고 다들 여론이 그랬는데 동결시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원들을 좀 바꿔야 되겠죠. 물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가 2% 이상 향해 가는데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경로는 럼피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울퉁불퉁할 거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할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2%로 떨어져야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겠죠. 물가가 2% 떨어져야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는 경로로 갈 텐데 아직 멀었다. 근데 그 경로도 왔다 갔다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쉽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고 기준금리가 12월 전망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한 이 발언이 이제 요거죠. 최종금리가 수준이 상향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 얘기는 즉 긴축을 더 빨리 해야 된다. 금리를 50bp 올려야 된다. 역시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3월에. 자 보시면은 인상 확률인데 한 달 전에는 25bp 인상 확률이 90%였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76%까지 떨어졌고 어제는 68%였는데 하원 발언 딱 끝나고 나니까 69.8 오늘 아침에 71.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50bp 가는 겁니다. 이 지표도 설명하려면 이제 길어져서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결론은 뭐냐? 그 의회 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이슈가 하나 좀 있어요. 다른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캐피털 회사 하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출 금리 여기도 또 은행도 대출을 받았겠죠. 어딘가에서. 그 대출 받았는데 못 갚아가지고 지금 신용 부실 위기가 났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다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어디 하나가 금리를 못 갚아서 무너지는 걸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융회사 하나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요게 엄청난 트리거가 돼서 연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 변수. 요 변수 나쁜 변수 아닌가요? 물론 나쁜 변수긴 한데 요걸 사전 차단하려면 미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은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미 연준이 금리를 좀 덜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어제 간밤에 좀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사실 고의가 나온 뒤로 우리나라 증시 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냥 쏙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잠재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너무 급하게 금리를 속도를 빨리 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 요거 하나의 희망을 좀 걸어본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상하원 발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 발언으로 우리가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신용 부실 위기로 인해서 미 연준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긴축을 하면 우리가 조금은 안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 긴축을 조금 늦춰야겠다, 이런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리스크, 그리고 계속해서 3월 이벤트까지 지켜보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파월이 축구를 너무 먼저 터뜨렸었다 올해. 일단은 확실히 이제 FOMC 회의와는 이제 이때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과는 이제 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네.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뭐 유럽 물가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이렇게 지금 또 다시금 물가가 안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렇게 좀 단기간에 못했겠죠. 그래서 이전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얘기를 계속 가져갔다가 오히려 이제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연준에서는 앞에서 나왔었던 물가지수라든지 그리고 고용이 현재 안정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큰 금리,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둘 수밖에 없는데 지표나 데이터가 계속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상원, 하원 이렇게 지금 나와줬을 때 결국에는 거의 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12시부터였어요. 이제 자정 12시부터 그래서 11시 30분부터 30분간은 거의 이제 기다렸다가 12시부터 이제 좀 대응을 계속 이어나갔었는데, 자, 일단 분봉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왼쪽 그리고 두 가지 여기 두 구간이 지금 일단은 상원 그리고 여기가 하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제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나왔었던 상황인데 자세히 보시면 낙폭은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매도세를 굉장히 좀 크게는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이 낙폭 자체가 오히려 이제 발언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생각보다 이제 오히려 지수를 좀 잘 버텨줬다라는 거죠. 일단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증언을 했었던 내용들 자체가 오히려 이제 시장 친화적인 내용은 아니고 지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때까지도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슈팅이 나왔었던 시장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화요일 날 상원에서 이렇게 그러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루 만에 뭐 완전히 뒤집힌 내용을 가져가진 않겠죠. 맞아요. 파월 의장이.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가져갈 것이다 해서 나와줄 수 있었던 변동성이었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지수가 잘 버텼어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내용과 좀 더불어서 봤었을 때는 사실상 훨씬 더 큰 낙폭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날 합쳐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적어도 5%에서 6%대까지 하락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었다. 합쳐서.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합쳐서 그 정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 거의 근 2달 동안 20만을 밑도는 정말 안정적인 고용 형태에서 처음으로 21만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순서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페드가 나중에 이런 지표를 보고 나서 금리를 얼만큼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올릴지를 판단하는 데이터인데 오히려 파월 연설을 이틀 동안 했었던 변동성보다 어제자가 더 크게 줬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일단 좀 예정된 낙폭이었고 더 큰 하락폭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자꾸 나오는 이 FOMO
이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을 계속 탄탄하게 받쳐줬었다라는 해석밖에 안 돼요. 이 실업수당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뭐 한 200포인트를 원웨이로 상승을 시켰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와주고 나서 아까 좀 본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좀 트리거가 필요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사실상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증시를 바라봤을 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시황과 데이터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는 그 방향성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거지로 좀 버텨줬었던 게 저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좀 떨궈줬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반등 흐름 좀 더 이쁘게 일단 변동성이 좀 그려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실버게이트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이게 터지면서 이제 어제자 12,300 고점에서부터 이제 12,000을 이제 깨는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되는 이제 원웨이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상승, 그러다가 이제 금융주들 전체적인 하락폭을 좀 키워가면서 이러한 원웨이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FTX 사태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FTX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코인 시장만 좀 하락을 좀 크게 가져갔었고 일단 우리 증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못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실버게이트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실버게이트가 이제 뭐 코인베이스와 같이 거래소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 금융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계된 이제 금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큰 하락폭을 같이 보여줬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사태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렇게 지금 JP 모건 이런 기업들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자 5%대, 5.4%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2%.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도 지금 4%대,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도 6%대. 전체적으로 한 지금 5%대에서 6%대 이제 전체적인 금융주 하락을 동반을 했었던 모습인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지금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었던 건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할 만한 요소야. 시총이 이렇게 큰 기업들이. 왜냐면 이게 미국은 이전에도 08 때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트리거가 되면서 연계된 나머지 은행사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같이 영향으로 도미노로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상 파월 연설 때 나왔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더 하락을 보여줄 것을 여기서 같이 동반 하락을 가져갔었다. 이미 앞에서 보여줄 거를 못 가져가다 보니까 하락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게이트는 그래서 어제자 이제 자그마치 60%나 지금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반등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한동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이 하단이 어디까지인지를 조금 체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JP모건 같은 경우나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다시금 이제 최근 연저점을 다시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29달러대 이제 지지 여부가 이제 가장 큰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한동안에 이제 증시 흐름 자체는 이따가 이제 제가 나스닥 전략 때 좀 얘기는 드리겠지만 일단 낙폭 자체 매도세가 좀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한 주의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발언이 있을 시기에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이 시기의 증시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버게이트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문가님께서는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의 주가 상승세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300%나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솔라의 최근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다른 관련주들 혹은 ETF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상 일단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태양광 기업들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정말 오래 했었기 때문에 언급을 이제 정말 좀 많이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신재생과 이제 좀 관련돼서 이제 좀 봤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에 이렇게 상승 가져갔었던 게 이 퍼스트 솔라만 이렇게 지금 좀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M페이지예요. M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오히려 고점 330달러대에서부터 지금 낙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면서 200 초반대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솔라이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박스권이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면서 네. 큰 횡보장세로 일단 좀 방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 퍼스트 솔라만 이렇게 지금 7월 저점 거의 60달러대에서부터 220달러, 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3배 이상의. 왜 이런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사실상 이제 기업의 이제 이슈나 뉴스 같은 거 이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의 추가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받아주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좀 거시적인 환경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무리한 투자나 지금 일단 증설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기업이 하나 있었죠. 테슬라.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좋은 건데, 네. 기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건데, 현재 긴축과 계속 고용 지금 좀 무리하지 계속 않나. 그렇죠. 무리인 상황인 거죠. 지금은 다들 조심하고 줄이는 과정으로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본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게 호재로서 작용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작용할 수는 있어도 사실상 대다수 기업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승을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걸 이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상승을 가져갔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평균 섹터, 왜냐면 이 지금 태양광 산업이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성장주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성장주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섹터 전체의 동반 상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홀로 상승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여기만 좋다 무조건? 얘가 십총이 대장이 아닌데?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머지 이제 너무 시총이 무겁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솔라이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기업으로 퍼스트 솔라를 제가 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테슬라를 찾자라는 움직임이 좀 강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올해만 기준으로 100달러 초반에서부터 200달러 이상을 넘겼으니까 100% 상승이죠. 어떻게 보면 1월 기준으로 바닥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찾자 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개인 매수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스라엘 기업보다는 그 밑에 있는 좀 시총 가벼운 퍼스트 솔라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갔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히려 이번 이 매수세 상승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솔라이츠보다 지금 시총을 더 앞질렀어요. 퍼스트 솔라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넘겨준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기업 너무 좋으니까 300% 올랐으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따라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아니죠. 지금 자리는 위험하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눌림은 있으면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 눌림 자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180달러대까지는 내려와 줘야 돼요. 적어도 이격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는 사실상 정말로 물리기 딱 좋고, 특히나 이번에 실버게이트 사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매수세가 이제 다시금 좀 주춤하지 않을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근데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더 다른 기업,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2의 테슬라를 찾자라는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0일 날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이거는
히든 종목으로 제가 노란 오. 톡방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노란 어떤 톡방 섹터인가요? 그것도 다 비밀입니다. 비밀이 이거는 많으시네요. 지금 일단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분석한 내용 그리고 이제 진입 시점이나 이런 것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드릴 테니까 꼭 노란 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퍼스트솔라의 주가 상승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동반 상승이 아니라 나 홀로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들어간다면 물리기 쉽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제2의 테슬라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히든 종목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업종군인지도 여기선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 이 태양광 에너지가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관련주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퍼스트솔라가 사실 IRA법 때문에 맞아요. 이제 수혜를 받았죠. 수혜를 받는 이유가 있죠. 근데 실적 성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기대된다고 보고 있는데 퍼스트솔라가 하는 일이 태양광 모듈입니다. 모듈. 모듈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있죠.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2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 퍼스트솔라입니다. 네, 전체 2위를 차지하는 게 우리 하나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1위는 현재 퍼스트솔라고. 근데 박막형 태양전지도 전 세계 1위예요. 퍼스트솔라가. 근데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아까 이제 칼리 전무가 얘기했듯이 다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종목들은 별로 안 갔어요. 다 그러니까 유독 퍼스솔라만 지금 몰린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2위고요. 하나솔루션이 상장돼 있죠. 근데 하나솔루션이 현재 지금 거래 정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화가 나죠. 거래 정지가 안 돼 있으면 지금 폭등했을 텐데. 네. 대폭등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IRA법에 하나솔루션이 하나도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중국 걸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같이 못 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솔루션은 근데 왜 거래 정지가 됐냐? 인적 분할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 내에 화학회사인데 이 회사가 화학회사인데 하나 갤러리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갤러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갤러리아 백화점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갤러리아 백화점이 하나 솔루션 화학회사 내에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분리를 하기로 했는데 하필 왜 근데 이때냐고. 왜 이때 분리하냐고요. 아니 다른 때 분리하지. 분리 미리 하든지. 아니면 이제 타이밍 이제 퍼스솔라 이제 급등해서 같이 올라가기 딱 좋은 타이밍에 왜 거래 정지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느냐.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 솔루션 하나 갤러리아가 분할이 되는데 9대1로 분할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은 뭐냐면 분할이 되면 이 두 회사의 주식을 둘 다 줘요. 그동안 우리가 욕을 했던 분할은 뭐다? 물적 분할이다. 인적 분할은 이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내가 원래 10줄 갖고 샀다라고 하면은 분할이 되면 하나솔루션 9주, 하나갤러리아 1주 이렇게 받게 돼요. 예, 근데 30일에 거래되게 되는데 30일에 거래되게 되면 당연하죠. 하나갤러리아 바로 매도해야 되겠죠. 대폭 나갈 거니까.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아마 대폭등할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우리 노란통신 오픈 채팅방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보유 종목이에요, 이 종목. 예, 보유 종목이라 저희가 화가 나요. 사실 화는 저희가 납니다.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요. 네. 이거 한 50%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근데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OCI가 아주 강하거든요. OCI 강한 이유가 이제 하나솔루션이 없으니까 기관들이 OCI를 사요. 자꾸 OCI를 사고 SK 오션플랜트 원래 SK 오션플랜트 이게 종목이 뭔가요? 옛날 삼강 M&T, 삼강 M&T 강인데 오타예요 오타. 삼강 M&T 옛날 삼강 M&T가 회사 사명이 SK 오션플랜트로 바뀌었고 SK가 인수했어요 이걸. 인수했고 CS 윈드 역시 마찬가지고 타픽이 하나 또 있습니다. 타픽이 하나 있는데 이 타픽은 히든 종목인가요? 예, 히든 종목인데 타픽입니다. 예, 타픽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차트 네. 잠깐만. 차트 잠깐 보면은 한화솔루션은 이래요. 한화솔루션 지금 차트가 한화솔루션 차트가 이런데 멈췄죠 여기서. 예, 2월 24일날 거래 정지돼서 멈췄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당일
5만 원 그냥 회복한다고 봐요. 예. 선정 당일날 상한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자면은 SK 오션플랜트. 아니 갑자기 상강이벤트인데 왜 SK 오션플랜트로 이름 바뀌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 저도 그래요 좀. 되게 멋있어 보여요 갑자기. 예. 요즘 SK가 뭐 SK나 뭐 이렇게 그 요즘에 다들 이름을 재밌게 좀 이름이 약간 중요하죠. 다이나믹하게 붙여요. 리튬하는 회사 하이드로 리튬 해가지고 어. 리튬을 그 기업 사명에 쓰는 건 약간 이 정도 거의 반칙인데 이거 거의 그렇죠? SK 오션 플랜트도 있고 요즘 최근에 에코 플랜트도 있고요. 요즘 SK는 플랜트에 뭐 이름 이렇게 플랜트에 뭐 있나 봐요. 자 일단 SK 오션 플랜트도 최근에 스퍼스올라 급등한 날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지만 이것도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CS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이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밀당 제대로 하시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IRA 법안 수혜로 퍼스트 솔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국내 증시 안에서의 종목,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411자리값 매수 체결이고요. 자, 12자리값 가져왔는데 자, 11. 자, 리딩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자리값 79자리값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40대까지 자, 당김 좋습니다. 자, 479자리값 올청이죠. 자, 79자리값 올청 대기. 주문 접수 완료. 9자리값 올청.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까지.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그래도 40 구간대까지 왔으니까 요거는 본장 전에 바라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 조금만 더 가자. 자, 67, 68. 자, 거의 10픽 남았죠. 자, 71. 있죠? 네, 좋습니다. 아우, 80틱 나오네요. 자,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89 매도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요것도 한 자리 보시죠. 여기까지 나오는 매도세는 조금 놓치고 싶은 생각이 좀 없는 상황이고, 자, 올려치더라도 일단은 더 지켜보는 자리는 지금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65 터치까지 보여주면 본질 잡으면서 일단은 추가 추세, 원래 생각했었던 구간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변동성 250 부근대까지가 적당했었고 이건 좀 선 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시금 낙폭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최소 본절 보면서 대응할 만한 근거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90일까지 올려친다라고 하면 다시 본절 보고 새로 타이밍 잡도록 할 거고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161까지만 볼게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성 있는 자리고 리테스트 구간까지 다시 갇히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더 깔끔한 매도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자리값 이거 좀 다시 세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61까지 보는 거는 지금 좀 변함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100자리 값까지 보이고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61까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최근에 저 역시도 리딩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예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나와주면 안 되는 받쳐주는 매수세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서. 이거에 맞춰서 이거를 매수라고 바라보기에 너무 어렵잖아요. 시장 바라볼 때. 당연히 떨궈야 되는데 당연히 받쳐주고 있어요. 뭐 변동성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런 뭐 어느 특정 변동성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밀어주고 특정 자리값까지 보여주고 한 번에 뭐 그냥 진짜 쉼없이 무조건적으로 여기 터치한다라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59분. 자, 저점 밀리면서 좋습니다. 자, 밴드 찢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병국 그리면서 막 이렇게 지금 이 자리값 안착하면서 뭐 캔들 그려줬으면 더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죠. 자, 50까지 뚫어줬고요. (51) 이걸 여기서 타협해야 된다고? 자,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 가져갈게요. 자, 770불. 네, 여기서 청산 보시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네, 700불 정도에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 매도 체결. 자, 주문 접수 완료. 커팅.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구간은 밴드 저점까지죠. 자, 12,165 1차 청산입니다. 12,165 1차 청산. 1분 봉상 데이터고요. 5분 봉상 바닥 구간 생각하면서 바라봤습니다. 37분. 여기까지 좀 터치 보여주지. 자, 159. 이제 좀 저점 그리면서 추세 나오나요? 자, 기분 좋은 장대봉의 거래량 지금 추가 지금 나와주면서 넘어온 자리값이고요. 자, 기대값은 저는 105자리값까지를 좀 맥시멈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맥시멈. 저 이상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05자리값을 맥시멈으로 볼 건데 요거는 뭐 지금은 아직 조금 현실 불가능한 자리값이기 때문에 7초. 자, 본절은 꼭 걸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지금 일단은 뭐 5, 60폰인 기본으로 잡아 먹으면서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본장 스타트. 자, 이거 양봉 그리면 그대로 191 잡아 먹힙니다. 14. 자, 1400불. 자, 109까지. 자, 4포차. 자, 힘 좋으니까 한 번만 더. 자, 제발. 자,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졸트 보고서. 제발 30일 건들지 마. 주문 접수. 보여주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매도 체결. 자, 일단은 329자리값 기준으로 41자리값 말고요. 요거는 오늘은 요거는 손절가 51까지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요거 한 자리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죠. 51까지 돌파하면서 가져가면 차라리 여기서 20% 손절로 마무리 보시죠. 너무 타이밍도 안 나오고 횟수도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거 마지막 시간대도 그렇고 일반님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못해도 그쵸? 약손절 거의 본절 기준이 약손절이니까 이거 보고 그래도 가져가야죠. 그쵸? 기대값은 80일까지 보여주니까 청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80일 자리값 미리 걸어 두시고요. 자, 더 보실 분들은 더 추천드리는 자리값이긴 해요. 더 추천드리는 자리값이긴 한데 그건 개인 매매 관점 리딩 기준으로는 80일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빌 자리인가 싶은 느낌인데 이번엔 갔어야 졌죠. 또 이거를 살짝 저점 깨면서 지금 양봉을 또 크게 그리고 있는데 또 지금 계속 좀 더럽게 아랫꼬리 지금 잡으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건드네요. 자, 6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셨나요? 사실상 일단 매도 우세고 음. 중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단기 반발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강했는데 그 강한 자리를 사실상 고점을 좀 잘 잡았어요. 생각보다 이 고점을 잘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받는데
시간대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새벽때까지 끌고 갔으면 정말 큰 수익이었는데 이번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다가 말고 그 반복되는 형태에서 제가 거의 뭐 시간대를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1시 반까지 대응을 했음에도 안 나와요. 이 새벽 4시, 5시에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제 뭐 1,500불, 2,000불 한 계약 기준으로 이렇게 좀 바라봤다라고 하면 뭐 600불, 뭐 1,200불 뭐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좀 못 가져갔었던 거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주요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도 해외 선물 그리고 파생 상품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모두 다 나도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하기 전에요. 드디어 제9회 한밤에 주잘백배 모의 투자 대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드디어 9회네요. 시작합니다. 예. 자, 이제 국외선물 해외선물 모의 투자 대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노라톡방에서 빨리 좀 하면 안 되냐, 빨리 해달라. 모의 투자 너무 하고 싶다, 대회 한번 열어달라. 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칼리 김동완 전문가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다들 내가 저걸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으면 그러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통해서 지수가 하라 그래도 수익을 잘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이 후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이거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3년 동안 저희가 9번밖에 안 했어요. 1년에 3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기회입니까?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대회 참가 제한 없습니다. 선착순 단 100명. 왜 100명, 50에서 왜 100명을 늘었냐? 지난번 했는데 지난번에 50명을 너무 가쁘게 넘겨서 이제 한 100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00명 정도만 딱 보도록 할게요. 참가 접수는 3월 13일부터 13일이 언제죠,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 미리 사전 접수 받고 월요일부터긴 해요.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딱 일주일만 받습니다. 요즘은 일주일만 받아도 100명 차겠더라고요, 보니까. 열화 같은 성원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모의 투자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내가 잘 못한다. 자, 처음 공부해본다. 처음 이걸 한번 접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같이 하시면은 아마 마스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회 기간은요. 3월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받고 무료 교육은 3월 20일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대회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역시 상품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1등, 자, 모의투자대회 수익금 1위는 제가 수익률로 안 따집니다. 수익금으로 갑니다. 수익금으로 1등은 300만 원 상당의 계좌 운영권 지급해드리고 2등도 150만 원 상당, 3등은 100만 원 상당 계좌 운영권을 지급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 전원, 해외 선물 ETF, ETN 무료 교육 진행하고요. 어차피 무료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다 준비돼 있어요. 다 준비돼 있고요. 참가자 전원, 해외 선물 실시간 무료 방송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칼리 전문가가 이제 죽어났죠. 칼리 전문가가 몇 주 동안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더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엄청 힘들겠지만 응원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칼리 전문가의 반드시 교육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을 저보다 훨씬 잘해요. 기술적 분석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고 해외 선물을 파생 상품,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그다음에 국내 주식하고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실 때는 반드시 칼리 전문가님한테 기술적 분석 한번 주식하시는 분도 반드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가 방법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저 참가합니다 하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사항을 보시고 공지사항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기초교육, 심화교육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실시간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쌍방 소통하시면서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거래하는 건가요? 저건 이거 어떻게 거래하는 거예요? 수익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뭘로 바꿔먹으면 될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전체 거래일에 출석 70% 이상 하신 분, 왕복 매매 20번 이상 하신 분은 무조건 기본 상금 70만 원 계좌 운영권을 드립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 정도는 무슨 수준인 줄 아세요?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여러분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안 하면 자, 저는 아직 노란톡 입장 안 했는데요. 그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하시고 참가합니다라고 하면은 참가를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 함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제9회 주잘백배 모의투자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교육 그리고 모의투자대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모의 투자 대회에서 이제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지금 정리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값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조금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도 잘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좀 새로운 이런 좀 좋은 견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밴드폭 내에서의 움직임을 정말 12월 달부터 해서 정말 끊임없이 횡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상승 매수세 80달러대까지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 이제 염두에 두고 봤었는데 이번 주 그대로 지금 다시금 바닥 하락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밴드 저점 라인대가 이제 73달러대 이제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다시금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값은 이제 80달러대까지는 이제 다시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인데, 자, 골드가 이제 최근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일단은 바닥 지지하면서 지금 다시금 반등 준비를 좀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전에 낙폭이 워낙 매도세가 강했었다 보니까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따가 이제 좀 나스닥도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네. 나스닥 시황과 좀 더불어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에서 일단 최대 낙폭이 나와줬을 때 이제 자리값을 제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800달러대에서 이제 저점을 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이제 1,750대까지도 지금 하락 가능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값 바닥까지만 딱 눌러준다라고 하면 이게 딱 원웨이 상승분에 따른 618 자리값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리로는 1,753 자리값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값 기준으로 이제 상승 자리값 보여줄 때는 2,030대까지 상승 가능성. 그래서 단기 낙폭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 자리값 잡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나스닥 자리를 좀 볼 텐데 여기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21선의 지금 변곡 구간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변곡의 시작 지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였었던 지금 금요일장이었었던 이 자리값 고점 그리고 나서 이제 낙폭이 연출됐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매도 추세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연저점을 갱신할 만한 지금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낙폭에서 지지 구간은 11,300대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 가능성 두고 있고 이 자리값마저 깬다라고 하면 연저점 계속적으로 갱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4.4달러대를 못 가져가고 이 구간대 조금 더 박스권 행보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제 4.1달러 돌파 시에 그 다음에 이제 4.4까지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혹은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